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민덕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쓰니까 뭐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자리네요. 제가 건대에서 있은 지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를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자리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발표를 준비를 할 적에 제가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시는 분이 이 ITMC의 제 그 발표가 제가 하기로 돼 있다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들어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아내가 오더니 발표 자료가 이제 전재상 대표가 저한테 곧 연락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선 이 발표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게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AI 바이블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요. 오래전에 2013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재상 대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를 서로 얘기하게 돼서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됐는데, 그런데 대상자가 누굴까?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앉아가지고선 준비를 했습니다. AI를 처음에는 아시는 분일까 모르는 분일까? 그래서 막 AI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IT 컨퍼런스에 제가 여러 번 이 모임에 왔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쭉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80장, 90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AI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I 바이블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줄이고 다 어펜디스를 넣고, 그럼 진짜 AI 바이블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다시 고민하다가 이 슬라이드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슬라이드가 많긴 한데요. 오늘 뭐 시간이 30분까지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AI Meet the Bible, AI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처음에 인텔리전스가 뭐냐, 그 다음에 AI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특히 2017년도에 얘기하고 있는 AI라는 부분은 뭘까라고 다시 한번 AI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바이블을 만났는데, 아까 우리 김도현 교수님이 하나님도 안 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변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변하십니다. 그 말씀이 AI를 만났을 때 또 서로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바이블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인텔리전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True Intelligence, True Intelligence는 제네시스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와 같이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창조한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이 말에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같이 할 적에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멘탈 인텔리전스, 이모셔널, 지정,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영육혼이 있으니까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의, 프리 윌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텔리전스, 트루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트루 인텔리전스인데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만들어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Let us make AI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so that they may rule over all that we have created. 우리가 만든 것을 한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AI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를 보면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지적인 능력을 자꾸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센티멘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감성의 로봇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모빌리티와 매니플레이션 쪽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능형이라는 의미는
인간처럼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그래서 오토노머스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프리 윌까지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여기에 윌이 들어갔는데 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진짜 프리 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AI는 그러면 어떤 현재 상태일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다들 아마 이 알파고를 좀 크게 주목했을 그런 빅 이벤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강의할 시절에 이것을 전부 보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난 소감을 전부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컴퓨터 개론에서요. 이 알파고를 보니까 이렇게 5번의 경기를 이세돌과 치르고 그 중에서 4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6년도 3월에 알파고는 5판 중에서 4판을 이겼다. 이세돌이라는 이세돌을 이기고 become the first computer Go playing system. 그러니까 첫 번째 Go playing 시스템이 됐는데 to beat the professional Go player. 프로페셔널 전문인 고 플레이어를 비트한 첫 번째 시스템이 됐다. without handicap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빅 이벤트인 게 정말 컴퓨터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굉장히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갈 거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가트너가 쓴 가트너 미래 기술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10가지 핵심 전략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테이블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의 큰 주제는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쉬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모든 것이 앞으로는 기계가 인텔리전스, 디지털 기계가 인텔리전스를 갖게 될 것이고 이들이 메쉬업 될 거다. 그들이 연결해 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서비스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AI and Advanced Machine Learning이라는 첫 번째 가장 주제가 AI고요. 그것이 적용된 인텔리전스 앱 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스템으로 될 적에 컨버세이션, 여기서는 매쉬업 해가지고 기계 간의 연결도 있지만 그런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나서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챗봇에 대해서 김도현 교수님이 할 텐데 바로 이 컨버세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AI 시스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물론 핵심 정의보다는 이 new era, 이 시대는 has been unleashed by the combination. 이러한 것에 의해서 촉발시키다, unleashed, 촉발시키다 하는데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extensive parallel processing power. 컴퓨팅이 빨라야 된다.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advanced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massive data set.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Parallel Processing 컴퓨터는 GPU라고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 많이 쓰는 게임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우리가 보통 CPU 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한 3,000개,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코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처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이렇게 8개까지 꽂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에 3,000개라고 하면 24,000개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컴퓨터 안에 잔뜩 꽂혀 있는 컴퓨터들이 실제로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요즘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컴퓨팅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도 올려놓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이게 뒤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큰 컴퓨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공짜로 쓰는 수준의 그런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가 됐고요.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시면 이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텔리전트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어드밴스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potentially operate 자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 시스템인데 얘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과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은 그냥 어떤 predefined 정의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요소인 이해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을 센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센서들이 많죠. 그것을 인식하고 분석해서 플랜을 짜고 그것을 실행해서 액추에이션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머릿속에 지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 적에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AI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그럼 뭘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오로지컬 뉴런으로부터 우리 브레인에 14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것을 60년대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모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 뉴런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인풋과 아웃풋과 가운데 처리하는 관계를 이렇게 수학 모델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다들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와 x 값과의 곱셈에 의한 그것을 서메이션 하는 것으로 이런 뉴런, 이것을 아티피셜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을 여러 개를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가 처리를 하는데 여기 들어온 인풋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 나온 아웃풋이 뭐 숫자면 숫자를 알아맞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요. 예, 네트워크가 안 되네요. 일단은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얘는 꼭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서버를 찾을 수 없다 됩니다. 나중에 한번 요 사이트 여기다 제가 넣어놨는데요.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가보시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인풋이 들어왔는데 이 인풋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보면 얘가 뉴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다 줄을 쫙 꺼집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지 하고선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인풋을 다른 걸로 바꾸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눌려서 레이어를 늘린다든지 개수를 늘려보면 얘가 이런 복잡한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2006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한 3개 정도 되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지금 150개까지 늘리면 느릴수록 능력이 좋아져요. 이게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즘에 엄청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은 구글이 트랜스레이션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이번에 나오죠. 그런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여기 내추럴 랭귀지에 대해서 스탠퍼드에서 오픈되어 있는 소스가 있는데요.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소스인데 뭐 여기 President Xi Jinping of the China on his first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명산지 여기서 보면 명산 사람인지 지역인지 그 다음에 로케이션인지 이런 거 다 찾아주고요. 이게 명산지 동산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다 찾아줍니다. 근데 이게 다 오픈되어 있고요. 이 기술들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여러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외에도 AI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동안에 인간들이 만들었던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지금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잠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IBM의 Q&A 시스템 이름이 왓슨입니다. 이 왓슨이 이 제퍼디 퀴즈 게임에서 이게 전 세계 1, 2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뿐만 아니라 퀴즈 문제를 컴퓨터 더 잘 풉니다. 바로 이 왓슨이 지금은 병을 치료하고 있는 뭐 인천의 길병원에 들어와 가지고선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구글이 셀프 드라이빙 카, 지금은 웨이모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좀 모습이 멋있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네바다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즉 네바다에서 얘는 정식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물체를 갖다 여기 있는 360도를 센싱하는 센서가 전체를 인식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지금은 네바다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길을 찍고 있고요.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먼 로봇인데 요 오리지널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스타리 스타리 나잇이라는 이 작품을 그 그림을 그린 그 형태를 이해해 가지고 다른 그림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근데 유사하죠. 이런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로봇도 이제는 나오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우리가 많이 해봤던 벽돌 깨기죠. 얘는 제가 동영상 여기다가 넣어왔는데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면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거 넘어가지가 않네. 그걸 하죠. 예. 얘를 갖다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는 좀 못하던 게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하는 수준 정도 됐죠. 근데 아직도 많이 놓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한 이 정도 가면 조금 더 잘합니다. 이게 한 400분 정도 트레이닝, 아직 200분 정도 트레이닝 했을 때 하는 속도고요. 이제 400분 정도, 여기 240분 트레이닝 한 후에 이제 얘가 하는 속도를 보면 아까랑 약간 달라졌습니다. 예, 한쪽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아직은 그렇지 않네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들어갔네요. 얘가 240분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전략을 배웠어요. 인간이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왼쪽을 빼가지고 위로 올리면 점수를 많이 따는구나. 이거를 인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한쪽으로만 계속 보내가지고 사람보다 훨씬 많이 깹니다. 그래서 이 알탈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모든 게임을 이 AI 엔진을 딱 붙였더니 사람이 했던 모든 최고 점수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로봇이 더 잘하네. 물론 아직 그렇지 못한 게임도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리오. 예, 이 게임도 예, 사람보다 더 지금 잘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2016년도에 알파고 게임도 그렇고요. 2017년도 10월 29일입니다. 최근입니다. 소피아라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로봇이 있는데, 여자 로봇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티즌십, 시민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큰 이벤트고요. 나중에 이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시켜달라. 그러면 이것을 결혼을 허락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피아라는 로봇이 구글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구글차하고 대화를 합니다. 구글차가 운전하는 걸 조금 배우더니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내가 운전할게 하고서 혼자 운전합니다. 예, 로봇이기 때문에 배운 속도가 저희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비즈니스 리뷰를 냈는데 안드로 닝이라고, 이거 스탠포드 교수이고요. 싱가포르 사람인데 스탠포드에서 무인 비행체를 굉장히 잘 날리던 교수인데요.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이 사람이 지금 AI 쪽에 리딩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거를 AI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간단한 예입니다. 그 중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쪽으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2050년에 얘는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2050년이 되면 AI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인텔렉추얼 태스크를 더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요한 AI를 가져왔던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AI를 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매시브 데이터 셋을 저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지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가 몇 테라바이트까지 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냐면 2013년도에 사람이 주고받은 데이터, 사람과 기계가 주고받은 데이터, 기계가 주고받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여기서 보면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페타바이트는 우리가 말하는 테라바이트의 1000배인데 그것이 2000페타, 3500페타 이런 규모였는데요. 그것을 가져오는 소스가 이런 기존의 인터넷 클릭하면서 일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주고받는 일, 기계가 이제는 제너레이트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이 속도를 보면 기존의 2003년도에는 이 정도의 레벨이었군요. 이렇게 갔던 기존 인터넷과는 다르게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40제타바이트가 2020년까지 쌓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40제타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타입니다. 2의 70승, 10의 21승의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던 페타바이트에 공이 6개가 더 붙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금 데이터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바로 AI의 기본 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 바이블이냐? 바이블이냐? 바이블.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은 위키에 보니까 거룩한 텍스트인데 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레코딩한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레볼루션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여기에 한 자라든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뭐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바뀐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요.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면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모든 언어로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혀 변하지 않는 책은 제가 성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연구하다가 학생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데이터가 너무 적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오늘 코멘터리, 컨커던스, 딕셔너리 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그 설교한 거 찍고 있죠. 그 다음에 큐티 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에브리데이로 글자 주고받고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블 스타디 하고 있죠. 요즘엔 드라마 바이블까지 생겨서 듣고 있고,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스타디도 하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제일 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be connected라고 해서 쉐어하고 있고 리크리에이트하고 있습니다. 리트윗하고 있고요. 계속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바이블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아까 understand, learn, store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AI가 바이블을 만나면서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피리추얼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있는 인텔렉추얼한 지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I는 컨버세이션 로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비주얼라이즈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은 아마 계속 우리와는 다르게 24시간 잠도 안 잡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AI 바이블에 대해서 제가 2003년부터 뭐를 할까 사실은 연구를 하는데 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전공 분야에서 뭐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03년도에 바이블 날리지 프레임워크라는 제 비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에 대해서 날리지를 그 안에 있는 날리지를 물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쓸데없는 그 단어들, 즉 명사와 동사 중요한 단어들만 뽑고 나머지 관사 이런 거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워드 크라우드라고 빈도스에 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선 참여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 예? 크리에이트.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럴 것 같죠? 한번 보시죠. God입니다. God. 예, God. 물론 하나님이 said. 말았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참 퀴즈 선물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선물 준비 못했고요.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사람이겠죠. 한번 보죠. man. 근데 man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man과 주인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예, 그리고 garden도 나옵니다. 예, 에덴 동산도 나오죠. 자, 이제 3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무슨 선악과도 있고 뭐 죄도 짓고 이렇죠. 어떤 단어인지 컴퓨터 한 거 보겠습니다. 예, will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예, God도 있고 tree도 있고 woman도 있고 said, eat, garden 이런 것들이 serpent도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뭘까요?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4장. 예, 뭐 누가 누구를 죽이죠. 예, 죽이죠. 예, 그래서 보니까 카인, 예, 뭐 아벨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 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중기로 5장까지 했으니까 5장은 뭘까요? 예, 5장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스토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ears, lived, become, father, daughter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근데 사람은 이거 만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저거 하나씩 히스토그램 그려야 되는데 컴퓨터는 저걸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일들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이블 북들이 얼마나 비슷할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특허 무효화 과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과 애플 간에 특허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면은 얻는 베네핏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려면은 요 클레임과 여기 있는 내 청구안과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유사한 시멘트를 가지고 있는 문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걸 갖다 성경에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성경에 적용해 봤습니다. 얘는 성경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 주제가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예를 들어 토픽 1과 2와 K의 토픽이 섞여 있는 글입니다. 예를 글로 따지면 스포츠인데 경제 스포츠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스포츠에 대한 경제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와 다른 거를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워드들의 분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픽이 5개가 있을 때 이런 분포를 가질 때 이런 분포를 가질 때 이 문제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더니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1189개의 챕터입니다. 31,706개 verse로 되어 있습니다.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본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해보라 했더니 쫙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6권의 북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요. 그래서 뭐 이런 무슨 AI 알고리즘들을 사용했고요. 찾아보니까 킹스와 역대상과 가장 유사한 것이 뭔가 그랬더니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딱 뽑아줍니다. 의아한 거는 요게 열왕기 상은 약간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와 유사한 거 찾아라 그랬더니 선지서들이 쫙 찾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유사한 거 찾아라 그럼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와 유사한 거 찾아라. 그랬더니 서신서들을 쫙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대로 괜찮네. 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만 조정하면 어떤 관주 성경 있죠? 관주 성경. 예, 관주 성경은 성경이 금세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센텐스와 유사한 센텐스 다 찾아라 그러면 성경을 뒤져서 인간이 뽑아낸 것이 아닌 성경이 뽑아낸 관주 성경이 곧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어쨌든요. 그리고 바이블 온톨로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뽑아냅니다.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면 날리지가 쌓이게 되고요. 날리지가 있으면 아까처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위즈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누를 수 있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문서와 문서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면 성경에 있는 컨셉들을 뽑아내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또 바이블 관련 자료들, 그 다음에 바이블에 관련된 책자들, 서먼, 큐티, 블로그, SNS 이런 모든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들을 아까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들 사이의 단어와의 관계를 유사도에 따라서 딱 나누면 이게 온톨로지라고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들과 관련된 장소, 단어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도 좀 넘어서 찾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 바이블 온톨로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들여다봤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봤더니 문헌정보학과에 있는 어느 분이 박사학위를 하면서 자기 딸하고 이거를 갖다 속수작업으로 진짜 이거를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정말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찾아보면 서울대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조금 하다가 말아서 안 한 그런 걸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같이 정말 이걸 하려면 제가 컴퓨터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검증하려면 신학자들을 참여해야 되고 목사님도 참여해야 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블 챗봇을 제가 학생들 시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건 아니고요. 건국대학교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이블 챗봇까지 아직 안 갔고요. 건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주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요번 학기 그 졸업 작품으로 학생 시켜서 만들었는데 잘한 팀 중에 한 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톡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녕 하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좀 느린데요. 그래서 여기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학번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번을 딱 쳐놓고 나면 그 다음에 민덕기 교수님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니까 데이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데 이것들을 학교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다 긁어와서 자동으로 해준 것입니다. 이게 임의로 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업에 대해서 알려달라, 어디에 세천연관이 있느냐, 그럼 구글맵을 딱 보여줘서 여기다 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얘가,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교 정보만 묻지 않고 이상한 정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대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영화를 갖다가 몇 편의 텍스트를 쭉 가져온 다음에 그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영화는 사람들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RNN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 있는 대답이죠. 근데 상당히 유사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김재현 교수님 도움 주시죠. 됐다. 그래서 바이블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 주제별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인물별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장소별로, 단어별로 다 뽑아내는 이런 단순한 작업을 컴퓨터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온토로지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바이블에 있는 컨텐츠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써서 거기에는 금강석들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디테일 스킬과 날리지가 필요한 날리지 엔지니어링 태스크도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람에게 특화된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AI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린 AI 바이블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예. 크리스찬 소프트웨어와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어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예.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블 엑스퍼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바이블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AI는 점점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걸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컨선과 니즈를 익스프레스 해야 되고요. 예, 표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잘했다 AI야 그러면 AI는 더 잘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모두가 다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예.